와인 한잔 할까요? 혹시 한국 와인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마셔본 분은 많지 않으시죠? 우리는 와인하면 보통 실내, 이탈리아, 프랑스 와인을 먼저 떠올리고 가격과 맛도 좋으며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와인은 아직 낯설고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맛도 잘 모르겠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와인을 만들어 왔고 최근에는 퀄리티도 많이 올라오면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한식과도 잘 어울리는 와인이 많습니다. 생소한 듯하지만 은근히 매력 있는 한국 와인의 세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와인을 만들고 있는지, 맛은 어떤지 이런 궁금증 오늘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B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한국의 전통주 하면 막걸리, 청주, 소주 같은 술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와인도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인 처음으로 와인을 시도했던 시기고 본격적인 생산은 어려웠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에 국내에서 양조용 포도를 심기 시작했지만 와인보다는 포도주스나 청량음료 용도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와인 산업이 시작돼서 여러 와이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도 와인 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퀄리티 높은 한국 와인이 나오면서 해외에서도 한국 와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와인 산업은 기후적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상업적 와인 생산이 시작되었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온난화와 기술 발전으로 약 150개의 와이너리가 운영 중입니다. 초기에는 청수와 같은 한국 고유의 포도 품종을 활용한 와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국제 품종인 샤르도네, 메를로 등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한국 와인은 신선함과 감, 복숭아 같은 다양한 과일향의 특징으로 서양 와인 기준에 비해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와인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몇몇 유명한 와이너리와 와인 관련 관광지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와이너리는 독특한 와인 관련 장소를 소개하며 역사, 특징, 체험으로 구성해서 한국 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이루는 다양한 재미가 있습니다. 자체 포도원과 브랜드를 보유하고 와인 테마기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와인 투어, 시음, 와인 발 목욕, 포도 따기 등을 운영합니다. 소규모 와이너리에서는 와인 시음 및 포도밭 방문 등 무료 투어도 가능합니다. 역사적인 철도 터널을 개조해서 와이너리를 관광지화하거나 동굴을 활용해서 와인 시음 및 투어로 흥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기후적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완벽한 와인 생산지는 아니지만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와이너리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곳을 보면 충북 영동에 한국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가 있습니다. 국내 포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다양한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고 비가 적으며 일조량이 풍부해 포도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캠베럴리, MBA 즉
머스켓 베일리 A 품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재배되며 양조용 포도 품질이 점점 향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와이너리 간 거리가 가까워 와인 투어 코스로도 유명하고 매년 영동 와인 축제도 열려 일반 소비자와의 접점도 많습니다. 먼저 샤또 미소는 2000년 초기에 전통 와인 포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식용 포도를 사용해 성공적으로 와인을 생산했습니다. 중형 와이너리로 레드 와인뿐 아니라 스파클링, 디저트 와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생산합니다. 대표 와인은 캠베럴리로 만든 스위트 레드 와인과 로제 스타일이고 와인 투어, 시음, 와인 발목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포 와이너리는 해외 와인 기술 제조의 지식이 깔린 곳으로 여포의 꿈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와인 투어를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품질 높은 와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과일량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레드 와인이 인기이며 방문객이 많아 와이너리 투어나 체험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캠베럴리 외에도 MBA 등 다양한 품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막 와이너리는 소규모 와이너리로 단순한 와인 양조장이 아니라 미술과 문학, 음악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모든 와인 레이블과 케이스에 독창적인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 와이너리로 작지만 정교한 와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농촌 감성에 기반한 브랜딩으로 와인 애호가들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습니다. 경북 영천도 최근 와인 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곳으로 와이너리 투어도 가능합니다. 영천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지역으로 포도의 당도와 산미를 균형 있게 키워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오랜 포도 재배 역사와 함께 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와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베럴리와 MBA 품종을 중심으로 과일량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와인을 만들어내며 오미자 같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와인도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영천 와인 페스티벌 같은 지역 행사도 함께 열려 일반 소비자와 관광객들이 한국 와인을 더욱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와이너리는 감성적이고 젊은 분위기의 브랜딩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국내산 포도를 직접 재배하며 수제 스타일의 정성 어린 양조를 고수하고 있어 품질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 와인뿐 아니라 디저트 와인이나 라이트한 로제 와인도 만들며 SNS를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까치라골 와이너리는 가족 경영을 하고 국산 포도로 정성스러운 수제 와인을 만듭니다. 캠베럴리를 중심으로 한 스위트 와인이 주력이며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양조법으로 부드럽고 친근한 맛을 냅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함께 체험형 와이너리로서 와인 애호가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대향 와이너리는 블루베리와 포도를 함께 재배하며 다양한 과실주를 생산합니다. 전통적인 단맛 위주의 와인뿐 아니라 드라이 와인과 식초, 음료 등 부가제품도 함께 개발하고 있어서 지역 농산물 활용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로컬 마켓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체험과 시음을 병행한 방문객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충남 천안 지역에도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천안은 예로부터 포도 주산지로 유명하며 특히 병천 지역을 중심으로 고품질 캠베럴리 포도가 생산되어 왔습니다. 평야 지형과 비교적 온화한 내륙성 기후 그리고 적당한 강수량이 포도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와이너리들이 단순한 농산물 가공을 넘어 브랜딩, 체험, 관광까지 접목하여 지역 와인 산업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두레양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운영되며 교육 및 시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도심과 가까운 와인 체험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캠베럴리와 MBA 품종을 주로 사용해서 부드럽고 과일량이 풍부한 와인을 생산합니다. 지역성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와인을 만듭니다. 서늘한 기후 덕분에 스파클링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생산에 적합합니다. 서늘하고 청정한 기후, 특히 영월과 철원 같은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포도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기온이 높지 않아 과일량이 풍부하고
산미가 좋은 포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기후적 특성상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품질이 뛰어나고 풍경 좋은 관광지와 연계된 체험형 와이너리가 많은 점도 강점입니다. 최근에는 감성적인 와인 문화와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힐링형 와이너리로 주목받으며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밀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고랭지에 위치해 있어 여름에도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며 청정한 환경 속에서 양조형 포도를 재배합니다. 이곳은 특히 청양 품종의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하며 산뜻한 산미와 은은한 체리향, 깔끔한 피니시가 특징입니다. 청양은 드라이하거나 약간 스위트한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으로 양조되어 해산물이나 가벼운 한식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캠베럴리, MBA 등의 품종도 함께 사용하고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며 숙박 및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와이너리로도 유명합니다. 너분의 와이너리도 있는데요. 청정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손수 재배한 포도로 소규모 수제 와인을 만듭니다. 감성적인 브랜딩과 함께 힐링 공간으로도 운영되어 와인을 마시며 자연을 즐기기 좋은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레드 와인 외에도 스위트 와인, 디저트 와인 등을 소량 생산해서 마을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와이너리입니다.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내륙성 기후의 장점을 지닌 지역으로 포도 재배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최근 들어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와이너리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와인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랑포토 와이너리가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인 청수를 사용해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며 대부도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을 활용해서 청수 포도의 독특한 맛과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져 관광지로도 매력적입니다. 한국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 중 하나로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전통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그랑포토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캠베럴리, MBA, 메를로 같은 품종으로 다양한 레드, 로제,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며 특히 병 디자인과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강점입니다. 수도권 근교에서 방문하기 좋은 와이너리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농법과 지역 문화 연계를 통해 한국형 와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도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남부지방 특유의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해발 고도가 높고 내륙성 기후를 부분적으로 띠는 지역이 있어 포도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포도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으로 최근에는 고품질 와인 생산에 도전하는 와이너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양 와인밸리는 소규모 와이너리로 와인 생산 시설을 둘러볼 수 있으며 와인 시음과 포도밭에서의 휴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밸리라는 이름으로 복합 문화 공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캠베럴리, MBA, 거봉 등을 이용한 레드, 로제, 스위트 와인을 주력으로 하며 시음, 전시점,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와인 문화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파클링 와인과 디저트 와인까지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와인의 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드 와인은 주로 캠베럴리, MBA 같은 품종을 사용하고 향이 강하고 단맛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캠베럴리는 한국 포도의 상징 같은 품종이라 익숙한 포도향이 가득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탄닌이 강하지 않아 처음 와인을 접하는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주로 청양과 청수 같은 국산 청포도 품종을 사용하는데 청양은 산뜻한 산미와 은은한 과일향이 매력적이고 청수는 중성적인 향과 깔끔한 피니시로 드라이 스타일에 적합합니다. 일부 와이너리에서는 나이아가라나 델라웨어 같은 품종도 사용하지만 점점 국산 육성 품종이 비중이 커지고 있고 상큼하고 시트러스한 향이 강조된 스타일로 해산물이나 가벼운 한식과 잘 어울립니다. 로제 와인은 캠베럴리와 MBA를 짧게 포도 껍질을 컨택한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색감이 예쁘고 산뜻한 딸기, 체리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과일향이 강조된 라이트한 스타일로 피크닉이나 가벼운 식사와 잘 어울립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서늘한 지역에서 화이트 품종을 활용해 만든 와인이 많고 산미가 좋으며 청량감이 강해서 톡 쏘는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지역의 과일향을 활용한 스타일은 디저트 와인처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디저트 와인은 대표적으로 오미자 와인이 있는데요. 단맛과 강한 산미, 약간의 씁쓸한 맛까지 있어서 복합적인 풍미를 보여줍니다. 전통 한식이나 매운 음식과도 궁합이 좋아서 한국적인 디저트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로 만든 와인은 아니지만 한국의 특성을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스 와인은 한국에서는 기후 특성상 정통 아이스 와인을 만들기 어렵지만 일부 고령지 지역에서는 수확 시기를 늦춰 당도를 극대화한 스위트 와인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포도에서 꿀향이 날 정도로 농축된 맛이 특징입니다. 국제 포도 품종이 부족하고 당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아이스 와인의 시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와인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름엔 덥고 습하며 겨울엔 추운 기후 특성 때문에 포도 재배가 쉽지 않습니다. 병해충 관리가 까다롭고 수확량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베르네 쇼비뇽, 피노누아, 샤르도네 같은 국제 품종을 재배하고 양조하는 경우가 적고 실험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대형 와이너리를 제외하면 소규모 와이너리 양조 설비나 저장 조건이 아직 부족한 곳도 많습니다. 한국 와인을 아는 사람이 적고 마트나 와인샵에서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한국 와인인데 한국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진짜 문제이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포도 재배 단가가 높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의 수입 와인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개발이 필요한데요. 캠베럴리 외에도 새로운 하이브리드 품종 개발 및 실업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 양조 기술 향상이 필요한데요. 와인 양조에 특화된 기술자 양성, 해외 양조사와의 교류를 통해 기술력이 빠르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의 강화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포도주가 아닌 한국의 문화와 지역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가 있는 와인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한식 페어링 중심의 시장 확대가 필요한데요. 한식과 어울리는 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식 업계와 연계한 와인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체험형 와이너리와 관광산업 연계가 필요한데요. 와이너리 투어, 시음, 농촌 체험 등을 결합해 마셔보는 와인에서 즐기는 와인으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해외 수출 도전이 중요한데요. 일부 와이너리에서는 일본, 미국, 동남아 등의 수출을 시작하며 품질 인증과 경쟁력을 쌓고 있지만 더 큰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국 와인, 당연히 한식과 잘 어울립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특히 한국 와인은 과일량이 풍부하고 산도나 단맛이 살아있어서 다양한 한식과의 페어링이 정말 훌륭합니다. 레드 와인은 불고기, 양념, 갈비와 잘 어울립니다. 단맛과 감칠맛이 있는 고기 양념과 과일향 가득한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화이트 와인은 생선의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데요. 산뜻한 산미와 깔끔한 피니쉬가 생선의 비린맛을 줄이고 풍미를 살려줍니다. 로제 와인은 양념치킨, 간장치킨과 잘 어울리는데요. 와인의 부드러운 단맛과 은은한 산미가 튀김과 소스를 동시에 잡아줍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김치찌개, 찜닭과 잘 어울리는데요. 매콤하고 자극적인 국물 요리는 청량한 기포와 산미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스파클링 와인이 제격입니다. 삼겹살 제육볶음은 레드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이 좋습니다. 삼겹살처럼 기름진 고기에는 탄닌이 너무 강한 레드보다는 과일향 중심의 부드러운 레드나 기름기를 씻어주는 스파클링이 좋습니다. 잡채 갈비찜은 스위트 와인이나 미디엄 바디의 레드가 좋습니다. 잡채의 달콤 짭짤한 맛은 디저트 와인과도 잘 어울리고 갈비찜의 진한 맛엔 살짝 무게감 있는 레드가 제격입니다. 매운 떡볶이, 닭발은 오미자 와인이 좋은데요. 강한 매운맛을 새콤달콤한 오미자 와인이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한국 와인은 대체로 과일향이 강하고 단맛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매운 음식이나 양념이 강한 요리와 찰떡궁합입니다. 오늘은 한국 와인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Yes! 한국에서도 와인을 만든다고? 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지금쯤은 나도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있지만 더 노력한다면 이탈리아 슈퍼 투스칸 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K컬처가 K와인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인메이커, 정부, 전문가 등 모든 분들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포도 농사꾼이 필요하지 포도 관광지가 필요한 때는 아닙니다. 혹시 이번 주말 가족이나 친구들과 불고기, 삼겹살, 잡채, 치킨 같은 익숙한 음식과 한국 와인을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요? 마셔보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 와인을 향한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한국 와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미있고 새로운 와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와인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나이상과 포도주를 위하여.